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쓴 단편 소설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몰입이라는 제목이에요. 매미의 울음소리가 정점을 찍고 있는 금요일이었고요. 그때 컴퓨터 회사의 대리인 제이는 통영에 출장을 내려갔습니다. 근데 대야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막 비가 세차게 내렸고요. 회사의 업무를 마치고 통영의 바닷가를 산책한 후에 이제 커피숍에 좀 잠깐 들어갔죠.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제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의 바람을 이렇게 쬐면서 차가운 커피 한 잔으로 갈증을 해소했어요. 그가 앉은 자리에 건너편에 이제 한 여인이 앉아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우리가 첫눈에 반한 사랑을 영어로는 love at first sigh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ove at first sight. 첫 번 보고 반했다는 거죠. 첫눈에 이제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제 반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걸지 뭐 이런 생각도 들겠죠. 어디서 또 본 듯한 생각도 들고 어디서 만났더라 속으로 말하면서 장소를 고심했지만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녀에게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 이제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이가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는데 길에서 한 여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아까 카페에서 본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문을 열고 그녀를 차에 태워서 서울까지 왔고요. 그녀는 술에 취해서 제이의 차를 택시로 착각을 한 거죠. 차에 탄 그녀에게 목적지를 물으니까 서울이었고 같은 방향이니 잘 됐다라고 이제 말했죠. 차 뒷좌석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잤어요. 어느새 이제 그녀가 사는 집까지 도착을 했고 이제 그에게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이는 그녀와의 두 번째 만남에 이건 보통의 인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날 또 이제 꿈을 꾸는데 구름 위에 있었고 꿈속에서 그가 현실에서 만난 그 여인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의 눈빛이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알람이 울렸고요.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회사로 향했고 마케팅 부서에서 이제 그 사람은 일하고 있었는데 부장님이 오늘 마케팅 부서에 신입사원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올까 궁금했는데 한 여인이 긴 머리에 정장치마 하이힐 신고 나타났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그가 본 여인은 바로 통영의 커피숍에서 또 자신의 차 안에서 꿈속에서 회사에서까지 여인을 만났다는 건 정말 보통의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저희가 늦게까지 일하는 날 신입사원인 그녀는 이제 그에게 맛있는 저녁도 사주고 수고한다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녀도 제이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겠죠. 그래서 비밀스럽게 만나서 사내 커플도 되고 함께 퇴근하고 또 한강에서 유람선도 타고 주말에는 또 차로 서울 근교 데이트도 하고 라일락의 향기가 울려 퍼진 막 그런 후에는 이제 장미의 계절 5월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죠. 드디어 두 사람은 회사에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제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결혼을 축하해 줬어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두 사람은 이제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습니다. 제주도는 여러 번 가도 색다른 환상의 섬이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제이는 이제 회사 일이 끝나자마자 그녀와 함께 퇴근했고 행복한 신혼을 보냈죠. 어느 날 이제 제이는 다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그 아내가 되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아내는 요괴로 변해서 계속해서 그를 쫓고 있었고 그래서 벼랑 끝에 이제 와 있었는데 벼랑에 몸을 던졌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새벽이었고요. 아내는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도망가는 꿈을 계속 꾸게 되었고 그녀를 쫓는 사람들의 형상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날 일을 마치고 아내에게 일이 있어서 좀 늦게 간다라고 말하고 체면술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들을 모두 말했고 체면술사는 그를 편안한 소파에 눕게 하고 추가 달린 줄을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어요. 점점 체면에 빠져들죠. 물었어요. 무엇이 보이나요? 구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구름이 보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무엇이 보이나요? 젊은 선녀가 보여요.
얼굴 모습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가 본 젊은 남녀는 바로 이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젊은 남녀 중의 여자는 체면술사의 신호에 재빨리 체면에서 깨어났고, 체면술사에게 어떻게 구름 위에 자신의 아내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선생님의 체면 속의 여인은 원래 하늘나라의 선녀였고, 옥황상제 몰래 책을 필사하다가 발각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모두 잠든 밤을 틈타서 구름을 타고 인간 세상을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천상의 요괴들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꿈속에 이제 선생님의 꿈속에 인간 세상을 내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이제 며칠 후에 체면술사를 찾았고 제인은 이번엔 뭐가 보이나요? 책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천상의 위계 질서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옥황상제의 배임과 횡령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선생님의 아내는 그 옥황상제의 잘못을 알리려다가 요괴들에게 발각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아내를 도울 수 있나요? 하니까 제가 볼 때 선생님의 아내는 꿈속에서만 요괴로 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요괴의 몸이 빙의되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해요. 정말 얽히고 얽혀있는 복잡한 상태죠. 그래서 요괴를 물리칠 방법을 물어보니까 테마사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꿈을 또 꾸고 꿈에서 깨어서 식은땀을 흘리고 그의 아내는 또 잠을 자고 있죠. 그래서 꿈속에 아내의 몸이 빙의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우연히 집사람의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랍에서. 그가 꿈속에서 바로 본 그 책이었고 알 수 없는 글자들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자들을 폰으로 찍고 며칠 후에 체면술사가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해서 테마술사를 찾았습니다. 테마사는 이제 글을 보고 이제 말하는 거죠. 지금 함께 사시는 분에게 이상한 점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사는 이 방울 달린 칼을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고 긴 머리를 한 여인이 보였고 점점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고요. 제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가 본 그 여자가 아내였어요. 아내. 조금 후 여자는 요괴로 변해 있었고 제이는 그녀의 아내에게 요괴가 빙의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요괴는 제이의 아내의 몸에 빙의되고 있었고 제이의 아내는 또 제이의 몸에 또 이렇게 빙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테마사는 제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주문을 막 외워요. 그래서 요괴가 이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해주세요. 테마사가 방울 달린 검으로 막 땅을 이렇게 치죠. 그러니까 요괴는 윽하고 소리를 지르며 사라졌고 또 제이에게 부적을 하나 줘요. 이 요괴는 의뢰인님 꿈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꿈속에서 부적을 펼치고 요괴와 싸우십시오. 절대로 부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이 부적을 잊어버리면 현실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갑 깊숙이 제이는 넣었죠. 제이가 그날 저녁에 또 자신이 쫓기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테마사가 준 부적을 꺼내고 부적을 펼치자 요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더 이상 악몽을 제이는 꾸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여행을 가요. 길가에 코스모스가 반갑게 인사하고 원주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 이제 맑은 공기를 쐬니까 정말 막혔던 체증이 사라지는 것 같죠. 숲속에서 산림욕을 즐기고 아내를 찾았는데 아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에게 이제 문자가 와요. 아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가 이제 왔는데 도와줘요 이렇게 이제 아내는 요괴들에게 잡혀서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이가 빨리 지갑에서 부적을 꺼내려고 하는데 부적이 바람에 날려서 하늘 위로 오르고 있고 제이 아내가 제이의 부적을 잡습니다. 그러자 요괴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내는 다시 지상으로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이는 아내와 집에 돌아왔고요. 아내에게 서랍에 들어있는 노트가 뭔지를 물었고 천상의 위기에 관한 비밀 장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 천상의 비밀 장부를 지상의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제이는 장부를 들고 아내와 강가로 가서 사람들이 없는 빈 공터에서 라이터를 꺼내서 비밀 장부의 부적에 불을 붙입니다. 불을 타고 있었고 며칠 후 제이 아내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이는 119 구급차를 불러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향해요. 아내는 제이에게 그동안 자신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죠. 제이의 이마를 타고 눈물이 막 턱 아래로 막 흘러내립니다.
아내는 숨을 거두어요. 떠나면 안 되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그 앞에 이 커피숍 사장님이 다가왔고,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잠깐 조는 사이에 꿈을 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의 건너편에 앉아있던 여인이 그에게 다가오고, 제이의 심장은 마치 마차의 바퀴처럼 덜컹거립니다. 그 여인은 제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당신을 볼 때부터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사귀실래요? 그래서 제이의 꿈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정말 꿈이 아닌 현실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다. 라는 제 짧은 단편 소설인데요. 재밌으셨습니까?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제가 한번 짧지만 짧은 단편 소설보다 짧은 A4 용지 10포인트로 해서 세 장하고 한 세 줄 정도로 약간 꽁트 형식의 짧은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